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북상으로 경남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해양 환경이 급격한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바닷속 환경 조사를 위한 영상 분석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휩쓸고 간 울산의 과수농가 대부분이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석 수확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경남이 에너지 융복합 단지로 지정되면서 가스터빈 산업 육성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경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9시경 경남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센터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박보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의 강한 태풍으로 서귀포 동쪽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태풍도 지난 태풍 마이삭과 같이 비와 바람 모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전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경남 지역은 최대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우 많은 비와 함께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70에서 145k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태풍 하이선은 상륙 시점과 출근 시간대가 겹치면서 더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통영과 거제가 오전 8시, 창원은 오전 9시쯤이 되겠는데요. 이때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3도, 창원은 2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6도, 창원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0도, 진주 2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5도, 합천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2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은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태풍이 접근하면서 기상조가 더해져서 폭풍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되고요.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태풍 마이삭에 이어서 하이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태풍이 잇따르고 폭우가 내리는 등 이상기후로 인해서 해양 환경도 급격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바닷속 환경조사를 위한 영상 분석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바닷속에서 수중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물속에서 찍은 것이어서 선명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수중 영상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영상 자료를 빅데이터화한 뒤 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해 선명도를 높이는 영상 데이터 추측 기술입니다. 음파를 쏜 뒤 반사파를 측정해 해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소나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선 물체의 움직임만 겨우 파악될 정도지만 영상 중첩 기술을 적용하면 보다 선명하게 상황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영상 정보를 정확히 판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첩 영상을 이용하여 소나의 해상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 등 기후변화로 바닷속 환경도 점차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 환경 분석을 위한 수중 영상의 선명도를 높이는 연구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해양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해상사고의 인명구조와 해저 탐사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영상광학기술과 소나 기술을 모두 하나의 장비에 탑재한 하이브리드 광학 음파 영상 융합 기술도 세계 최초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현재 태풍 하이선이 다가오면서 매우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곳들도 많아 걱정입니다.
특히 과수 농가들은 90%가 넘는 규모의 낙과 피해를 입었었는데 울산 대표 과일인 배는 추석 수확을 앞두고 물량이 부족해 비상입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과수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배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떨어져 있는 배들. 나무에 달린 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달려있는 배들도 바람에 꼭지가 흔들리면서 곳곳에 멍이 들어 상품으로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터진 배, 벌레가 파먹어 속이 상한 배 등 배 과수 면적의 90%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만큼 낙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나무에 달린 게 하나도 없어요. 떨어진 배는 아예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울산의 배 과수농가 780여 곳에서 470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과와 단감, 하우스 피해까지 합하면 규모가 840헥타르에 달합니다. 특히 배는 울산 대표 과일인데 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더욱 애가 타는 상황. 추석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원래는 배가 이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제수상에 오른 배가 없을 것 같고요. 추석 물가도 비상입니다. 성한 것이 없다 보니 웃돈을 주고도 제대로 된 물건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 물량이 부족할 경우 거래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복구가 이뤄지기도 전에 태풍이 또 한 번 한반도를 강타할 예정이어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최근 경남이 정부의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로 지정됐는데요. 경남은 세계 5번째로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두산중공업과 관련 기업의 절반이 모여 있는 만큼 가스터빈 산업 육성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로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에 터빈을 생산하는 창원의 한 중소기업. 이곳은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 개발에 동참해 핵심 부품인 공기압축기를 만들었지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을 만들긴 했지만 국내외에 납품할 곳이 마땅히 없는 등 기술을 활용할 산업 생태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전부 다 접하는 그런 제품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술력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번에 경남이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가스터빈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경남은 세계 5번째로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두산중공업과 관련 기업의 48%인 100여 곳이 모여있는 가스터빈 산업의 중추지역. 앞으로 창원을 중심으로 김해와 고성의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관련 기업과 기관, 연구소를 유치해 가스터빈 산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복합 발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효과 등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을 계기로 정부의 그린 뉴딜에 발맞추고 있는 가스터빈 산업이 경남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경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창원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창원 마산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비바람이 거세게 내몰아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제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강한 돌풍이 부는 때도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은 잠시 뒤져 오전 8시와 9시 사이 이곳 경남 전역과 가장 가까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전역에는 오늘 새벽 3시부터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경남을 관통하진 않지만 위력이 워낙 강한 만큼 오늘 오후까지 100에서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또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90km에서 140여 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곳 창원 마산항을 비롯해 경남 주요 항포구에는 14,000여 척의 선박이 피항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도로 통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와 부산 김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됐고 안민고개 등 침수가 우려되는 창원의 도로 23곳도 이미 통제가 됐습니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마산에서 진주 간 일반선과 KTX 등 모든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또 김해시 삼계동의 다가구 주택 80가구가 정전됐다 1시간 만에 복구되는 등 간판 추락과 창틀 파손 등의 사고 57건이 신고됐습니다. 태풍 근접 시간과 만조가 겹치는 만큼 해안가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남 주요 지역 만조 시간은 거제가 오전 11시 18분, 마산 11시 26분, 통영 11시 29분입니다. 경상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에 돌입했으며 조금 전 경남 전역에서 산사태와 해안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주민 600여 명을 대피했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시간이 출근 등교 시간과 겹치는 만큼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 조정과 함께 학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항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함에 따라 경상남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안가 저지대와 하천, 급류, 산사태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780곳을 사전 조치하고 해양 레저시설과 지방어항 등 100곳을 출입 통제하는 한편 어선 14,000여 척을 피항시켰습니다. 또 대규모 정전에 대비해 긴급 출동 대비반을 운영하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통영과 창원해양경찰서는 태풍 하이선의 북상으로 태풍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는 파출소와 시군 전광판을 통해 위험 예보를 알리고 방파제와 해변, 갯바위 등 위험구역 중심 순찰과 점검 활동을 강화합니다. 한편 창원해경은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고성군 동해면에 좌주된 1,500톤급 컨테이너선의 연료유 50여 톤의 이적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준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4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환자는 257명으로 늘었습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함안에 사는 70대 남성은 대구 건강식품 판매 모임에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진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은 필리핀에 방문한 뒤 확진됐고 양산에 사는 60대 남성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191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66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경상남도는 대구 건강식품 모임에 방문했던 확진 환자들이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고발 조치와 함께 추가 동승자가 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문제는 소득과 자산 파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태풍 점검 영상회의에 참석해 보편과 선별의 논란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고 관련 데이터들도 관리하는 부처나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방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 재정 부담과 소득 역전 현상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경상남도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8월 이후 도내 지역 감염 확진 환자는 모두 81명, 이달 들어서만 20명이 발생했는데 특히 최근엔 부산과 대구 등 인근 지역의 소규모 모임으로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 간 이동과 모임을 통해 감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산시가 추석 전 시민 1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양산형 재난지원금 183억 원 등이 포함된 추경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 양산시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의 40%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나머지 60%는 기프트 카드로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과 교육자치의 통합행정 사업인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들을 도내로 이주시켜 인구가 줄어드는 마을과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사업을 위해 도는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과 일자리 알선 등 정주 여건 조성을, 교육청은 교육비 무상과 돌봄 운영 등을 지원하는데 올해 하반기 첫 시범 대상은 고성 영호초등학교와 남해군 상주초등학교입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올해 상반기 월 평균 교통비 8,000원 정도를 아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창원과 진주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도입한 광역 알뜰교통카드의 올해 상반기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35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마일리지 적립과 카드 할인 등으로 8,451원의 혜택을 받아 월 교통비 지출액의 15.2%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카드 사용자는 20, 30대가 가장 많았고 학생보다 직장인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습니다. 경상남도는 공유경제로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상남도 그린 공유경제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해 환경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경제를 접목한 그린 뉴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오늘부터 2주 동안 진행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태풍 관련 뉴스 특보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9시 사이에 태풍이 경남에 가장 근접하는 만큼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